자, 여러분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총급여액은 그죠? 총급여액은 뭐다? 뭐가 차감된 거다? 비과세가 차감된 거다. 아, 총급여액이 수익 개념인데 여기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은 빼고 뭘 해보자? 급여액을 한번 구해보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근로소득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저랑 예전에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한 것도 중요하니까 별표해 주시고요. 원래 세법은 여러분들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있고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비과세와 면세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 아이들은 포지션이 과세 대상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세, 원래는 과세였는데 일시적, 한시적, 조세 정책 목적 하에 잠깐 면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비과세를 법인세나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로 불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되는 게 뭐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득세도 그렇군, 면세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게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안 낳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비과세 또는 면세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산후조리원 과세였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근데 지금 면세로 들어왔고요. 앞으로 지금 배우겠지만 우리 소득세법에서 우리 또 비과세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 그러면 너 힘들겠다. 그죠? 손이 많이 가야 되고 혼자 두고 일을 못 하잖아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6세 이하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 이런 것들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원래는 과세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시적, 한시적, 조세 정책 목적으로 면해주는 거야. 그게 법인세,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라고 부르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비과세 근로소득 지금 표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수준은 제가 TAT 1급 수준으로 교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실무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다 넣고 슬라이드 한 5개 정도 외우시면 우리 무조건 다 연말정산은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과세였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비과세 근로소득은요. 4대 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은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랑 또 같이 삥 뜯는 거, 장기요양 보험료가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 그래서 4대 보험이에요, 여러분. 4대 보험이 뭐냐면 4가지를 낸다고. 이게 비과세는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왕창 넣어 놓으면 4대 보험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완전 중요했습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가보도록 할게요. 월 20만 원이에요. 와우, 대박이죠. 월 20만 원이면 1년에 12달 곱하면 240만 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조건이에요. 누구 차량이어야 돼요? 본인 차량이어야 되고요. 업무에 이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유류대, 그러니까 별도의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월 얼마? 월 20만 원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본인 차량이 되게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회사차를 이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꼭 그렇다면 본인 명의여야겠죠. 그런데 부부 공동 명의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무라고 써놓으실게요. 제가. 아이, 근데 뭐 굳이 자동차 한 대 가지고서 무슨 집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그죠? 부부 공동 명의까지는 조금 오바이지 않나 싶지만, 어, 부인 명의, 이렇게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부인 명의, 안 된다고요. 부인은 안 된다. 자, 시내 출장비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게 이거예요. 별도의 유류대를 지급받지 않을 것. 그게 요 문구랑 같은 맥락이에요. 대신요, 실무는 시외는 가능해요. 못알았네. 시외는 가능하다. 그럼 시외하고 시내가 중요한 거죠? 형광펜 한번 칠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시내, 시외. 그러니까 멀리 가는 출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는 그냥 근처 거래처 가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외는 뭐라고요? 출장. 먼 거리. 아, 그러면 가지급금 해가지고 우리 왜 출장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비교통비. 그거 받는 거랑은 다르다고. 그 대신 시내, 근거리 가는 거는 안 된다고.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본인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등록증을 확인을 해요. 실무는. 이게 본인 차인지 아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본인 차량 등록증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월 20만 원 비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일단 비과세 근로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4대 보험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이게. 그죠? 자, 국외 근로소득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리가 해외로 파견이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해외야, 해외. 국외. 애로워, 안 애로워? 애로워. 힘들어.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외국인데 고생 많았겠죠? 그래서 월 얼마? 20만 원 비과세 월 100만 원 비과세 해줍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갔는데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항, 원양 어선, 건설,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월 300만 원 비과세입니다. 월 얼마? 300만 원 비과세. 조금 더 힘들게 일을 하니까. 자, 세 번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나와 있어요. 좀 오타가 이렇게 많죠, 그죠, 여러분들? 교환은 제가 다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예전에 쓰던 교환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오늘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타가 좀 많네. 재밌잖아. 근데 재밌지, 여러분들? 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이라 그래서 연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이 조건이 중요해요. 직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만 돼요. 그렇다면 사무직은 돼요, 안 돼요? 사무직도 왜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있죠? 안 돼요. 사무직은 무조건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초과해서 근로한 수당을 받으면 전액 과세예요. 야간 근로 수당은 생산직 근로자만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생산직이라는 개념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생산직이라는 것은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들어가지만 요게 중요하죠. 또 실무에서는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주로 육체 노동을 종사하시는 분들 그 외에 돌봄 서비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야간 근로 수당은요. 제가 조금 잡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지금 컷 편집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끄럽지 않게 이어지는 부분 느끼실 거예요. 야간 근로 수당 해가지고요. 요 생산지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실무에서는 많이 늘어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이나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도 자 실무별표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저께
뭐죠, 여러분들? 머리를 염색을 하러 갔습니다. 그럼 거기 미용사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연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뭐가 중요하다? 직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는, 그래서 요거를 맞춰 놓으시면 와, 이거 대박이죠, 여러분들. 세금 많이 줄일 수 있는 혜택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숙박시설 서비스직, 이제 이런 거 펜션이나 여러분들 콘도 이런 데 가시면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도 이게 괜찮아요. 적용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장 판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이마트나 다이소에서 왜 이렇게 일하시고 받으시는 분들, 그죠? 시간제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요거만 또, 하여튼 요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건. 이 요건. 요건에 만족하면 뭐 할 수 있다? 연 240만 원까지 뭐 할 수 있다?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 월 20만 원, 월 100만 원, 요렇게 얘는 월 단위고 2월 된다, 안 된다? 2월 얘는 안 된다. 월로 나오면. 그리고 연으로 나오면 무조건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죠? 잘하셨고요. 자, 식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식대는 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식대는요, 점심을 의미하고 중식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중식. 자, 그래서 식사, 밥을 제공받지 않아야 월 10만 원 식대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이랑 돈이랑은 달라요. 밥도 주고 돈도 비과세는 안 된다. 우리나라 세법은요. 이중과세도 안 되지만 이중공제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중과세도 안 되지만 이중공제도 안 된다고. 그렇죠. 두 개 다 적용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얘기하자면 근로소득,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근로자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더 적용을 해줘요. 당연한 거겠지.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이 밥도 주고 식대 10만 원도 비과세 하다가 걸렸어.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유리하죠? 밥이 유리할까요? 돈이 유리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돈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월 10만 원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를 며칠 근무하시죠? 지금은 이제 5일 근무죠? 4주 5일 근무하면 4, 5, 20이야. 나눠보세요, 20일로. 그러면 5천 원이죠? 여러분들 5천 원짜리 밥 먹어야 됩니다. 학식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김밥 천국 가서 라면 하나에 김밥 한 줄이면 끝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이거 업시켜라. 월 10만 원 말이 되냐?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10만 원은 옳지 않다. 라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또 국회의원님들 5천 원짜리 밥 드시나 봐요. 본인들은.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 네, 안타깝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여러분 또 지금 시즌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아무튼 5천 원. 그래서 만약에 밥이 제공되면 이 월 10만 원은 과세가 된다라는 거. 밥 안 주면 월 10만 원 비과세 대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식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에 석식이 나왔어요. 석식. 여러분 석식은요 저녁에 주는 식사거든요. 이거는 밥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사주는 거죠. 아니 일 부려먹으면서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요? 그래서 점심 때 중식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실무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음식을 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자면 명동만두, 김밥천국, 그 다음에 무슨 고깃집 이런 집들은 무조건 식사가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여기 있죠. 당연하겠죠. 우리의 업종이 음식 파는 건데 그래서 식대 비과세가 없다라는 거
요것도 실무에서만 실무. 그러니까 실무하고 여러분들 수업용이랑은 조금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세 이하 양육수당. 여러분, 우리 항상 세법은요, 다 만나입니다. 만 6세 이하는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씩 해줘요. 비과세. 괜찮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도 우리 어린이들을 키워봤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혼자 둘 수가 없죠, 어린이들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정도 때 들어가면 몇 시간 정도는 혼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6세야, 6세. 만 6세니까 우리나라는 또 한 살 태어나자마자 먹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법은. 그래서 7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까지는, 그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케어할 게,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래서 해줍니다. 단 조심하실 건 뭐냐면 자녀 수와 상관없이에요. 뭐 우리 자녀가 2명 있어. 그럼 20만 원 해주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4명 있어. 그럼 40만 원 해주냐? 아닙니다. 무조건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 그 다음에 맞벌이니까 각각 비과세 적용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가 1명이에요. 그러면 아빠도 받을 수 있고 엄마도 10만 원씩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대신 이 인원수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인원수와 상관없이 각각 10만 원, 10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요거랑 식대. 요거는 무조건.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운전 보조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대 이 비과세를 잘 적용해야 4대 보험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세테크예요, 세테크. 연말정산을 잘 하시고 이런 세법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연말정산할 때 또 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종업원 또는 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연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발명을 했어요. 또는 무슨 특허 같은 거를 해가지고 무슨 상을 받았어. 그 상 외에 회사에서 주는 돈이에요. 회사에서 주는 돈. 그게 연 5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로 하겠다.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러분들? 단 조심하실 건 항상 연으로 가냐, 월로 가냐,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연 500, 이런 것들. 그럼 나머지는 이제 2월 되지 않는 월로 간다라는 거. 자, 본인 학자금, 요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본인 학자금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대학 교까지는 나왔어.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라고 학교에서, 아니 학교랜다. 회사에서 학자금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본인 학자금은 비과세예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 6개월 이상 뭐 업무와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 조심하실 건 본인 학자금은 어떻게 해야 돼? 전액 비과세예요. 금액이 안 써 있는 건 전액이야. 단 자녀 학자금은 과세된다라는 거. 별표. 자녀. 예를 들어서 S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임원이 아니더라도 복리 향상 차원에서 직원들 자녀 있죠. 자녀가 어디 가면 대학 교 가면 등록금이 나온대요. 대학교 가면. 그러면은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400이면 400 한 학기에. 그럼 그 400만 원이 뭘로는 잡혀? 나의, 그렇죠. 수당으로는 잡히는 거야. 대신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받는 거 있죠, 여러분. 본인이. 그거는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는 안 받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연구비로 쓴 거 있죠, 여러분들. 연구비로 쓰는 것들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중소벤처기업 또는 뭐 학교 같은 기관. 그래서 왜 선생님들 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뭐
그런 분들은 막 뭐 교환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월 20만 원 비과세. 그래서 실무에서도 요것도 많이 쓰는 비과세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둘레, 여덟 개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시험에 완전 많이 출제되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비과세였다. 무조건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대굴박, pet대지에 어떤 연말정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